네, 색깔 있는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옥동자로 불렸던 개성공단. 올해로 첫 삽을 뜬 지 16년이 되는 해입니다. 결국 16년 만에 개성공단 폐쇄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결국 금강산 관광사업처럼 폐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정부 10년간 이뤄놓은 남북 경협사업은 모두 제로 상태가 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이번 결정 전광석화처럼 진행이 돼서 연일 이것은 부당한 조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방침 이후 상당히 그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신한물산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개성공단 입주는 언제 하셨습니까? 2007년 후발주자로 입주했습니다. 네, 2007년이면 그 상당히 공단이 조성된 뒤에 들어가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9년째 됩니다. 네, 그 2007년에 들어가실 때는 좀 망설임이 없으셨습니까? 네, 그때는 상당히 좀 활발하게 네. 공단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뭐 이런 북한의 뭐 핵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위협은 사실 2006년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좀 위기를 겪은 터였는데 그래도 개성공단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예, 안전했고 향후에도 그렇게 안전하게 발전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렇군요. 개성에선 주로 어떤 물건들을 생산하셨어요? 저희는 그 물고기 잡는 어망, 그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어망, 그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는 중국 수교와 더불어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업체인데 네. 2007년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 14 남북 공동 정상회담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공동 어로 작업을 이제 하는 걸로 의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성에 그렇군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지금 굉장히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현장으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방금 또 정의당에서 면담을 마치시고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4선언, 남북 참여정부 때 있었던 남북 공동선언인데요. 이때 공동어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좀 발전 가능성을 보고 개성공단 2007년에 입주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망, 그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개성공단에 지금 근무하는 북측 노동자들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300여 명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굉장히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중하 정도 이렇게 규모입니다. 그 진출한 업체에 비하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 300명의 노동자가 2007년부터 9년 동안 계속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제 병가라든가 아니면 퇴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퇴직한 사람이 한 10여 명 정도 되고요. 네. 우리가 더 필요해서 인력이 더 필요해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인력 고갈로 인해서 근로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측의 인력이 고갈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개성과 그 인근에 전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5만 4천여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공단에서 필요하로 하는 인력은 지금 현재도 한 2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데 결국은 그 인력을
북측에서 제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지금 5만 4천 명이 일하고 있는데 사실 개성공단에서 더 필요한 인력은 2만 명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북측에서 개성이나 그 인근 지역, 거기가 함경북도인가요? 황해도? 황해도죠. 황해도. 예, 그 지역에 예, 황해도 지역에 일할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뭐 북중 그 접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나 중동이나 이런 데 다 나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연유도 있지만 네. 개성공단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려면은 네. 그 인접 거리가 아니고서는 기숙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참여정부 14 정상회담에서 기숙사 2만 호를 제공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MB정부에서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MB정부에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기숙사를 짓기로 해놓고 기숙사를 안 지어준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도 없으니까 어디 생활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기숙사가 마련이 안 되니까 일하러 올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공단이 5만 4천 명으로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개성공단 상황이 어떤지 그 눈에 그림이 머릿속에 쓱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0여 명 정도 들고 나는 것은 있었지만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9년째 근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9년 동안 북측 노동자들하고 한솥밥을 드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주 소통은 하셨습니까? 뭐 소통은 뭐 처음에 뭐 2, 3년 정도는 상당히 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2, 3년 정도가 지나면서 네. 그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고 네. 뭐 간단한 농담이라든가 네. 뭐 이런 스킨십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처음 2, 3년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어요, 관계가? 아무래도 이제 그 초창기이다 보니까 네. 이제 북측 노동자들도 이제 잘 이렇게 교육된 그야말로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소통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었던 거죠. 어떤 서로 체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 우리는 남한 체제, 저쪽은 북한 체제. 체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자리를 깔아놔도 이제 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그런 이유겠죠. 그렇군요. 뭐 간단한 농담도 하셨다는데 주로 어떤 농담을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야말로 그냥 우리 하는 그런 농담들이에요. 뭐 결혼은 언제 하느냐, 뭐 그럼 뭐 첫 키스는 언제 해봤느냐, 뭐 이런 정도 농담도 이제 하고 합니다. 이근한 예로. 그렇군요. 여성 노동자들이 많습니까? 70% 정도가 여성 노동자이고. 네. 우리 남측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도 여성을 원합니다. 왜 남성보다는 여성을 원합니까? 주로 이제 임가공, 손으로 하는 임가공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 손이 빠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자 손이 아주 그냥 잘하죠. 그래서 섬유봉제, 특히 이제 개봉질 미싱이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한 60여 %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싱질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낫죠. 그렇죠. 바늘, 실, 뭐 이런 거 여성들이 잘 다룹니다. 섬유 임가공이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가 70%. 결혼을 언제 하느냐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은 정도면 굉장히 많이 관계가 그래서 그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인원들이 그곳은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 조치 이후에 개성은 가셨습니까? 네? 이번 그 개성공단 폐쇄 방침 내려진 다음에 개성은 못 가셨죠? 못 갔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개성을 다녀오신 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녀온 게 설 전이니까 2월 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2월 3일은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었던가요? 뭐 이제 핵실험 이후였기 때문에 뭐 서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북측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하여튼 좀 긴장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 작업 이런 것들은 원만하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긴장이 고조됐다라는 거를 어떤 징후로 느끼십니까? 개성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도 이제 뭐 나름대로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의 어떤 대가로 남측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뭐 이제 출입 제한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네. 혹이라도 이제 이런 여파로 해서 뭐 공단이 뭐 좀 잠정적으로 문을 닫지는 않을까,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죠. 문 닫지 않을까,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작업은 계속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제 갑자기 오후 5시부로 북한이 전원 철수하라라는 명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성에 지금 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측 직원이 있었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2명이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한 명은 3시 반에 네. 오후 3시 반? 예정대로 예정대로 완제품을 싣고 나왔고요. 네. 다 싣고 나왔습니까? 완제품을? 예. 그리고 한 명은 원래 오늘 이제 나오는 걸로 계획이 잡혀졌는데 네. 어제 이제 추방 조치하는 그런 바람에 네. 그 마지막으로 10시 경에 물건을 싣지 못하고 빈 차로 내려왔습니다. 빈 차로 내려오셨어요. 둘이 갔는데 하나는 오후 3시 반에 완제품을 싣고 내려오셨고 어젯밤 10시에 추방 조치 이후에 내려온 직원은 빈손으로 빈 차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성에 머물던 직원이 전하는 개성공단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하던가요? 뭐 어제 분위기는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 짧은 시간에 뭐 최대한 물건을 많이 싣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경황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군요. 모든 공장이 다 경황이 없이 짐을 챙겨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제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을 안 했어요. 일제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혼자서 다 둘이 그런 걸 다 챙겨가지고 나오고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별로 상황도 안 되고 네. 또 이제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못 받은 거죠. 그렇군요. 매일 돌아가던 공장이 갑자기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물품이랄까요? 원부자재랄까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대비로 해서 뭐 대략적으로 뭐 지금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 감으로 볼 때 한 10여 원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억 원. 예. 12억 원 어치의 지금 원부자재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어제 뭐 한 차 나온 정도이고 거기에 이제 잠겨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기업협회 부회장님이신데요. 지금 신한은 이 정도고 다른 회사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다른 회사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걸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뭐 불난 집에 불도 끄기 전에 뭐 피해가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개성공단을 불난 집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엄혹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건데요. 당장 뭐 챙겨 나올 것은 나왔지만 이게 지금 공장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대부분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하청받아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납품기일에 맞춰서 생산해야 되는 어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물 이런 거 계약되어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그 계약 관계는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난망하다는 얘기고요. 뭐 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설했으니까 봄철 작업을 나가기 위해서 어선들을 이렇게 막 출항하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한 2, 3개월 전에 주문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물건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닫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거래선이 다른 공장에다가 물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들 그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 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망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크레임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고 그 피해를 갖다 지금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피해액조차도 계산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공장, 우리 공장에서 지금 이거 생산 못하게 됐으니까 딴 공장에 얼른 주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다른 공장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지금 안 돼 있어서 당장 3월 봄철 조업에 큰 지장이 생긴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도 난망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 국내의 40%를, 내수의 40%를 담당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망, 그물 뭐 이런 것들을 이 신안에서 그 정도를 담당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타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속말로 이제 배 못 뜨는 어선들이 이제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가 못 뜨는 어선들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물이 없어서. 네, 빈 배죠, 그야말로. 아니, 그러면 우리 어업 피해도 생기는 거겠네요. 전국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제 봐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노력을 이제 뭐 나름대로 해야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망업계에서 뭐 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열을 주문했다라고 하면 뭐 3, 4 뭐 이렇게 나눠 써가지고 뭐 이렇게 그 거래선들, 어선들을 이제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정말 그 평범한 아줌마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개성공단이 갑자기 문 닫게 되면서 어망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우리 배들이 나가서 조업 활동을 못해서 결국 생선을 많이 못 잡아오면 우리 소비자 물가나 저녁 밥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결국 이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집 저녁 밥상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옳게 보셨습니다. 참 이 문제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좀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 생산해 주기로 했는데 그 생산을 못하게 됐으니 기업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지겠어요. 그거는 뭐 엄살인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소송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지금은 위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아마 3, 4일 지나면서는 이제 아마 상당한 이제 원망으로 이제 되어질 거고, 원망이 이제 너무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법정 투쟁 뭐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신안의 경우에는 개성의 공장이 있는데요. 이 개성 공장을 서포터하는 국내 그 공장도 있습니까? 국내에는 저희 그 협력업체 이런 건 없고요. 뭐 원부자재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들은 국내에 있고, 저희는 다행히 중국에 한중 수교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해서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중국에서 발빠르게 좀 대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뭐 배가 못 뜨고 하는 그런 상황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히 개성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어제 보니까 개성공단 이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른바 남북 경협주가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제영솔루텍이라는 회사가 23.92%가 하락을 했고, 그 밖에도 뭐 로만선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두 자릿수로 다 낙폭이 굉장히 큰 이런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주가 하락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장한 그런 어떤 그 상장사가 면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주가 하락은 뭐 당연히 뭐 해당사들은 뭐 큰 피해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국가 신뢰도, 컨트롤 리스크라고 그러죠. 이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200여 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가 신뢰도 이 하락으로 인해서 그 외채 금리가 1% 정도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연간 40억 불 정도의 그 부채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게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방침이 내려지면서 정부에 대해서 적극 극렬하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도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불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계신지요?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없어요. 오늘 이제 11시 반에
지금 우리가 비상 총회를 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어지고 네. 오늘 정부의 종합 대책이 발표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대책 여부를 이제 보면서 네. 그때 이제 대응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을 보면 금융 지원이 있고요.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 지금까지 좀 나온 정부 대책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대체 부지 지원한다는 것은 네. 그거는 뭐 지금 그런 해당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대체 부지만 있으면 그 건물 지어야지. 뭐 지어진 건물을 또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에 대한 기계에 지금 개선이 있는데 기계 다시 매입해야죠. 네. 그거 못 가지고 나오니까. 네. 그럼 뭐 금융 지원으로서 뭐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세제 혜택 준다. 네. 뭐 그거는 혜택이 아니라 이제 그 감면도 아니고 이제 유예거든요. 언젠가는 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 좀 유효한 어떤 그런 지원인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 실효성이 떨어지고 네.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네. 이런 지원이 아니라 문 닫아놓고 뭐 경영활동 못하게 해놓고 지원이라는 말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보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받게 되면은 네. 대체 부지를 기업이 알아서 뭐 할 사람은 할 것이고 네. 뭐 그야말로 이제 뭐 사업 접거나 그냥 집에 가서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은 지원이라는 말보다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보험으로 좀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험은 이제 경력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경력보험에 부부된 업체들이 70여 개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보험을 수혜받을 수 있는 그 한도가 7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최고 한도가. 네. 그럼 200억, 300억 어떤 그 투자한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경력보험도 네.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곧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 보험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것을 정부 측에 꾸준히 이제 요구를 해왔는데 네. 그러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경력보험도 더 피해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어느 부분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어찌됐든 그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로켓 발사에 상응하는 조치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고 그 대가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이 결정에 대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북한도 강대강구도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남측 기업들의 그리고 또 관계기관들의 설비, 물자, 제품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거든요. 이런 북한의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부 발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3일의 말미를 줬어요. 네. 목, 금, 토 내일까지죠. 근데 3일의 말미를 주는 과정에서도 네.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에 출입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사전에 3일 전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 필요에 따라서 뭐 차량이 3대 들어가 4대 들어가 1대 들어가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 정부는 3일 동안에 차량 1사당 1개 사당 1대 그리고 사람도 1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해버렸어요. 정부가 제안을 했다는 거죠? 예,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제 툴을 만들어줘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죠. 우리는 네.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1명만 들어가라 이렇게 아주 그냥 할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도 이제 1명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상주인원 1명에서 2명 들어간 거거든요. 원래는 4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근데 왜 정부가 이런 조치를 먼저 내렸을까요? 1명밖에. 그것은 제가 짐작해 볼 때는 네. 거기 이제 182명 정도가 이제 그 연휴 기간에 있었거든요. 네. 연휴 기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토요일까지는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인력을 전부 이제 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급선무예요. 물건 빼오는 것보다.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2명, 3명 막 무작위로 막 들어가다가 가게 되어지다 보면은. 네. 더 그게 인력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고려한 상황에서. 네. 최소 인원으로 들어가게 한 거죠. 뭐 그거는 뭐 자녀들이 다 잘했다고 저는 이건 말하기 전에. 네. 그렇게 되어지니까 북에서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3일 후에 네. 뭐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나. 우리가 그냥 당일날 그냥 뭐 조치로 그냥 재산 몰수, 추방 이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건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어떤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나오는 과정에서 충돌 같은 거는 없었다고 하던가요? 뭐 충돌은 없었고 무장 군인들이 뭐 총을 들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것도 뭐 우리 직원한테 들은 건 아니고 네. 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네. 뭐 충돌은 없어요. 뭐 그 전에도 뭐 이거 뭐 이런 어떤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도 네. 뭐 충돌은 없고 오히려 이런 긴장 국면이 있을 때는 네. 서로 조용하고 서로 더 오히려 진지해지고 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그 대통령의 어떤 분위기 뭐 이런 어떤 거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위기가 고조될수록 서로 조용하고 예, 말을 예, 삼가고 진지해지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바로 개성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2013년에도 예. 잠정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6개월 만에 재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영구 폐쇄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진단이 우세합니다. 입주 기업들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북한의 어떤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차원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정부가 핵이라는 걸 이제 그 매개로 해가지고 네. 핵 포기, 핵 제재 수단으로 미사일 제재 수단으로 이걸 활용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사일을 쏘지 하지 않는 한 네. 결국은 개성공단은 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럼 결국은 남북 경협도 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남북 경협도 이제 끝이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일로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요. 실제 SNS에서는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만약에 개성공단에 삼성이 입주했더라면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 라는 것인데요. 9년 동안 개성에서 일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으실 것 같아요. 9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을 하셨나요? 우리 느낌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기업들의 느낌이 네. 개성공단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사람들은 뭐 종북 좌빨이다 뭐 이런 어떤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다고 할 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종북 좌빨이라고 보면은 거기 들어갔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우리는 하여튼 양 정부의 그런 어떤 그 합의 실패, 네. 뭐 이런 어떤 약속 위반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이게 참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국 정부의 합의 실패, 약속 위반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정당들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계신데요.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각각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저도 지금 좌담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지금 복도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뭐 아직 3시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있고 또 11시 반에 총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네. 뭐 대책은 뭐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도 뭐 당대표들을 좀 찾아가고 있지만은. 네. 큰 대책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일환으로. 네. 협조한다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적인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찾아뵙고 좀 뭐 나름대로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개성공단은 평화특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남북이 세게 막 그 전쟁 위기로까지 가다가도 그래도 개성공단만큼은 남북 경협의 상징, 화해의 상징이므로 이곳만큼은 하나의 그 최후의 보루, 평화의 안전핀 이렇게 유지가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완전히 그 물거품이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북 경협 사업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과 이제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 뭐 개성공단도 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개성공단 하나 지키지 못했고 개성공단도 재개가 안 되어진다라고 보면 네. 여타 모든 남북 경협은 요원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 하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경협은 말 하나 만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남북 경협 산 증인으로 활동하셨어요.
무엇을 배우셨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북쪽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교훈이라기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뭐 느낀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992년도에 수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나름의 어떤 어망 제조 사업에 선도 주자로서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네.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어로 작업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도래해가지고 개성공단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만든 어망을 가지고 우리 공동 그야말로 동해는 저쪽 낮은 선동에서부터 그리고 이 서해는 신의주로부터 제주 한라까지 그야말로 우리 신화물산의 어망으로 막 들이채우자라는 그런 어떤 일념으로 개성공단에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가서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경영 활동을 하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도 느꼈어요. 그야말로 남북 화해의 어떤 장이다. 우리가 돈 벌러 갔지 무슨 화해의 장을 너네들이 감히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면은 우리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에다가도 우리가 나름대로 선진적인 건 결코 아니지만은 그런 경영 수업도 시키고 시장 경제 논리도 전파시키고 네. 그리고 나중에 통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 통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남북 경제 통합 시에 네. 또 나름대로 선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 부푼 생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여파가 있었지만은 네.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킨십이라든가 네. 민족 화해 네. 이런 쪽에도 이제 상당한 어떤 그런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조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 건너갔고 그야말로 이제 수십 년 뒤로 이제 회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심정은 전 신화물산 그리고 어떤 다른 다 걸게 한 회사들 정도의 차이는 때문에 다 힘들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그런 장이 없어졌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이게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우리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민주정부 10년간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처음 개성공단 입주하실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쇄와 중단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결국 남북관계도 대립과 갈등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정부의 노선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좀 암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개인적인 사견 이런 얘기 드려봐야 별 의미도 없고. 네. 저희는 이제 단 바람이 있다라고 보면은 개성공단 재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암울하지만 그게 이제 당면 목표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 보상 이런 것도 이제 병행이 되어져야 되고. 네. 더불어 가지고 이제 재개가 되어져야만이 앞으로 이제 또 남북의 어떤 통로가 이제 열리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그야말로 이제 좀 암울한 상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개성공단 재개가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면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하지만 국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으신데요.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벌일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없어요.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국민들과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개성공단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그리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좌빨, 종북 이런 것들 취급이나 받았던 우리들인데 국민들과 뭘 얼마나 더불어서 무슨 생각을 공유하고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취지로 그런 자세로 그야말로 우리가 개성공단에 문 닫힌 어떤 이런 이유 또 왜 우리가 닫혔느냐 그리고 왜 어떤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더불어서 약간이라도 이제 진정된 그런 자세로 이렇게 나아가야만 향후에 이제 어떤 길이 모색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희망이죠, 희망.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민들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그야말로 돈 벌기 위해서 간 물론 그건이 일차적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매도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결국은 이제 핵 포기를 시켰느냐 아니면 미사일을 갖다가 중지시켰느냐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성공 여부는 결국은 핵 포기, 미사일 발사 중지 이걸로 가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상당히 좀 심심한 그런 그 염려 그리고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